안녕하세요.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유환주입니다. 첫 번째 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모델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을 할까요? 네, 여러분의 컴퓨터를 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이 생긴 하드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이는 것은 HDD라는 하드디스크고요. 오른쪽은 SSD. 최근에는 오른쪽과 같은 SSD가 많이 쓰이고 있죠. 왼쪽의 HDD는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인 장치고 오른쪽의 SSD는 전자적인 장치라 가격이 SSD가 더 비싸지만 데이터를 읽고 저장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그런 하드디스크에 0101, 001 이런 바이너리 포맷으로 저장이 되지만은 우리한테 보이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테이블 형태로 혹은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의 형태의 데이터가 하드디스크에 들어갈 때는 기계적인 언어로 변환이 돼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주로 일반적으로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엑셀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저장할 때 많이 사용도 하시죠. 그리고 또한 엑셀 같은 포맷으로 만든 그런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해서 오른쪽과 같이 폴더, 특정 폴더, 어떻게 보면 트리 구조, 하이라키컬한 구조의 어떤 파일 시스템의 하나의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죠. 이러한 구조뿐만이 아니라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텍스트 데이터, 뭐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자기 나름대로의 구조를 정의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모델은 무엇일까요? 데이터 모델은 이러한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의 구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의 구조. 두 번째, constraint. 세 번째, operation.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럭처는 말 그대로 데이터의 구조를 얘기하죠. 아까 그 엑셀과 같이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은 그 데이터는 row와 컬럼이 존재하게 되죠. row랑 컬럼으로 표현이 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혹은 데이터를 그래프의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드와 엣지로 데이터를 표현하게 되죠. 혹은 단순한 키 밸류 페어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냥 시퀀스 오브 바이트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constraint는 어떤 데이터 구조의 제약 조건인데요. 예를 들면은 all rows must have the same number of columns.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구조는 모든 로우가 같은 숫자의 컬럼을 갖게 되죠. 그 구조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꼭 만족해야 될 제약 조건입니다. 혹은 all values in one column must have the same type. 그렇죠. 테이블에서 한 특정 컬럼의 밸류들은 다 똑같은 형태의 타입을 일반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혹은 데이터가 그래프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제약 조건이 있을 수가 있죠. A child cannot have two parents. 그리고 operation은 그 구조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어떤 특정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연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find the value of key x, key value pair에서 x라는 키를 가진 밸류를 찾아줘라. 어떤 그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특정 수행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을 얘기를 하죠. find the rows where the column last name is Jordan. 혹은 get the next n bytes. 이런 등등의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같이 함께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냐?
데이터베이스는 a collection of information organized to afford efficient retrieval 이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가?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아주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첫째, 예를 들면 쉐어링. 이 어떤 특정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읽거나 뭐 쓰거나 할 때 이런 컨커런트 액세스를 관리를 해주죠. 그렇죠? 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막 읽고 있는 중에 쓰지 않게끔 뭐 어떤 프로텍션을 해준다거나, 예? 동시에 여러 명이 많이 읽을 수 있게끔 이렇게 잘 데이터를 매니지를 해주죠. 또한 데이터 모델을 인포스 해줍니다. 즉 데이터를 이렇게 수정할 때 그 제약 조건이라든가 그 데이터 모델의 컨스트레인트를 벗어나지 않게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계속 그거를 관리를 해주죠. 네. 또 스케일, 네. work with datasets too large to fit in memory. 그렇죠? 우리가 뭐 엑셀 이런 걸로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데이터가 메모리 안에 다 올라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엑셀 파일로 로드가 안 되죠. 그렇죠? 데이터가 근데 너무 크다. 뭐 엑셀이나 어떤 특정 포맷으로 로드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크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럴 때도 마치 데이터가 메모리랑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사용자한테는 그거를 가려주죠.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크든 그냥 데이터 우리 모델 안에 그런 컨셉트로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그냥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플렉서빌리티. 플렉서빌리티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디자인할 때 처음에 디자인해서 저장할 때 우리가 예상했던 그런 사용 방법 외에 갑자기 다른 형태의 사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델이 그거를 플렉서블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가 그거를 또 지원을 해주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질문이, 그럼 이 데이터가 우리 사용자한테는 이렇게 알아보기 쉬운 데이터 모델로 어, 저장이 돼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된 데이터가 디스크에서는 피지컬리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될까? 어떻게 저장을 해야 이런 기능들을 다 지원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떤 형태의 그런 액션들이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주 일어날까? 사용자는 어떤 형태의 쿼리를 자주 서브미션을 할까? 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데 얼마나 어려운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는 용이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데이터 모델에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what happens when I encounter new queries that I didn't anticipate? Do I reorganize the data? 그러면 안 되죠. How hard is that? 네, 이런 질문들이 데이터 모델을 디자인하고 데이터 오퍼레이션을 지원할 때 고려를 해야 될 그런 질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질문들을 다 고려를 해서 데이터 모델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모델들이 이제 제안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스토리컬 모델 중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그래프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어떤 스토어에서 물건을 하나 샀다. 그 물건 그 주문을 오더라고 하죠. 그런데 스크루도 사고 너트도 사고 와시어도 샀다. 그러면 그 산 물건들이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연결이 되고요. 그거를 산 사용자 정보도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연결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하나의 오더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이게끔 하는 이런 모델들도 제안이 되었었고요. 혹은 이렇게 하이라키컬한 모델도 지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어떤 오더를 어떤 주문을 했다. 근데 주문을 뭐 한 번 한 게 아니고 주문 처음 할 때는 보십시오. 처음 주문할 때는 스크루랑 너트랑 와시어를 주문하고 두 번째 주문할 때는 또 스크루랑 너트랑 네일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쿼리를 던진다.
근데 어떤 쿼리를 던지냐면요. We want to find all orders for a particular customer. 그렇죠? 특정 커스터머에 대해서 모든 오더를 다 찾아줘라 하면은 이런 형태의 데이터 모델은 이런 쿼리를 지원하기가 쉽겠죠. 그런데 반면에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주문한 그 모든 사용자를 알고 싶다. 이럴 경우는 이런 형태로 저장된 데이터는 이 쿼리를 처리하려면은 보십시오. 한 모든 오더를 일일이 다 스캔을 하면서 네, 여기에 내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이 내일이 있는 오더를 트랙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스터머를 트랙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다 스캔해야 되는 굉장히 인이피션트해집니다. 그렇죠? 이 쿼리를 수행하려면 많은 수행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1970년에 카드가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는 모델을 제안을 합니다. 네.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s were invented to let you use one set of data in multiple ways, including ways that are unforeseen at the time the database is built and the first applications are written. 그렇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양한 방법으로 쿼리를 해도 그걸 다 지원할 수 있게끔 이게 제안이 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형 모델, 릴레이셔널 데이터 모델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죠. 일단 관계형 모델은 이 모든 데이터들이 테이블로 표현이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개의 테이블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테이블에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각 로우는 같은 수의 컬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 간의 관계는 implicitly 표현이 되고요. explicit한 뭐 어떤 이런 뭐 엣지라든가 이런 포인터들이 존재하진 않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자, 이 두 개의 테이블 보십시오. 예를 들면 첫 번째 테이블은 이 코र्스 어떤 특정 코र्스의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 코र्스를 듣고 있는지, 두 번째 테이블은 그 학생의 아이디가 이 학생의 이름을 가졌는지를 이 리스트를 표현하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find names registered for CSE 344 이 쿼리를 처리를 하려면요. 먼저 이 테이블로 가서 CSE 344를 듣고 있는 그 학생들의 아이디를 보고요. 그렇죠? 그럼 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찾습니다. 첫 번째 제인이 223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244는 조라는 학생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요. 혹은 그 반대로 제인이 등록한 그 코र्스들의 리스트를 찾아줘라 하면은 제인을 먼저 찾습니다. 제인을 먼저 찾고요. 제인의 아이디가 223이죠. 그러면 223이 듣고 있는 그런 그 학습 번호를 찾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이 쿼리를 동등한 위치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로 데이터를 룩업하고 두 번째 질의는 이 테이블에서 이 테이블로 데이터를 룩업하고 어떤 동등한 형태의 쿼리 프로세싱이 가능해지죠. 자, 이런 테이블에 우리가 기본적인 터미널러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로우를 이 하나의 로우를요. 레코드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튜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인스턴스 혹은 오브젝트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특정 컬럼, 하나의 컬럼을요. 애트리뷰트라고도 하고요. 필드 혹은 디멘전 혹은 머신러닝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피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 같은 말을 의미하고 있죠. 데이터는 테이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레프리젠테이션이 존재합니다. 이런 레코드 형식의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 혹은 데이터 매트릭스, 행렬 형태죠. 예를 들면은 텍스트 다큐먼트를 이런 데이터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각각의 로우가 하나의 다큐먼트를 얘기하고요. 각각의 컬럼은 이 다큐먼트의 이 단어가
몇 번 나왔냐? 한 번도 안 나왔다. 7번 나왔다. 한 번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term frequency matrix라고 합니다. term frequency matrix. 그리고 하나의 이 row를 term frequency vector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런 형태의 트랜잭셔널 데이터도 있습니다. 뭐 마트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어떤 셋의 물건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레코드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형태 외에도 그래프나 네트워크 데이터, 월드와이드 웹, 뭐 소셜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네트워크, 몰레큘러 스트럭처 이런 거는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더드 데이터, 뭐 타임 시리즈 데이터, 템포럴 데이터, 시퀀스 데이터, 제네틱 시퀀스 데이터 이거는 이제 순차적인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스페셜 데이터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애트리뷰트의 타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로 다시 관계형 모델로 돌아와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컬럼, 애트리뷰트들은 이런 형태의 타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미널, 캐테고리컬. 어쩐 캐테고리컬한 타입을 나미널 타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의 종류, 뭐 이게 트럭이냐, SUV냐, 세단이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정한 밸류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걸 캐테고리컬 밸류를 가지고 있는 걸 나미널 타입이라고 하죠. 이 나미널 타입의 특징은 이 밸류들은 서로 간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즉 서로 이 각각의 밸류들은 독립적이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이 나미널 애트리뷰트는. 그 바이너리 애트리뷰트는 1 아니면 0, 뭐 이렇게 true 아니면 false 이게 두 가지의 밸류를 가진 경우를 바이너리 타입이라고 하고요. 오디널 타입은 어떤 숫자긴 숫자거나 어떤 등급을 얘기할 때 우리가 오디널 타입이라고 합니다. 학생의 뭐 그레이드 A냐, A-냐, B+냐, B-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캐테고리컬 타입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캐테고리컬 타입하고 나미널 타입 뭐 A냐, B냐, C냐 이게 각각의 하나의 밸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미널 타입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나미널 타입은 각각의 밸류들이 독립적인데 여기 오디널 타입은 이 밸류 간의 거리가 존재하죠. 예를 들면은 A랑 B랑의 거리는 A랑 C랑의 거리보다 더 작죠. 예. 어떤 이런 그레이드처럼 밸류 간의 순차적인 어떤 관계가 존재할 때 이걸 오디널 타입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뉴메리컬 타입은 그 외의 모든 숫자들을 얘기할 때 뉴메리컬 타입이라고 하죠. 혹은 이런 애트리뷰트들이 디스크리트 애트리뷰트냐 아니면 컨티뉴어스 애트리뷰트냐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디스크리트는 정수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숫자를 얘기하고요. 컨티뉴어스는 실수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그런 밸류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히스토리를 보면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다 뭐 직접 코딩을 했죠.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C로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을 통해서 주로 데이터를 핸들링을 했죠. 파일 오픈, 뭐 fread, fseek 해가지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fread해서 읽고 뭐 데이터를 수정을 하려면 또 fwrite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C로 파일로 직접 데이터를 핸들링 할 경우는요. 데이터의 구조가 조금 바뀌면은 이 전체 애플리케이션이 그냥 깨져버립니다. 다시 수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모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경우는요. 데이터 모델이 바뀌어도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그대로 바뀌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굉장히 버그가 많고 느렸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프로그램의 생산성을 아주 급격히 향상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경우 그냥 파일로 구현할 경우보다 이 5% 정도의 이 노력밖에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979년도에 카드가 얘기한 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ctivities of users at terminals and most application programs should remain unaffected when the internal representation of data is changed, even when some aspects of the external representations are changed.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구조가 뭐 internal, external representation이 변하다 한다 할지라도 애플리케이션 코드는 그대로 유지되게 하게끔 하는 것이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의
어떤 키 요소라고 할 수가 있죠.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키 아이디어는요, 이것을 하기 위한 키 아이디어는 이런 테이블 간의 어떤 연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연산자. 이걸 알지브레이크,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라고 하는데요. 이런 알지브레이크 스트럭처가 테이블 간의 어떤 데이터 간의 리즈닝을 허용하게 된 거죠. 이 테이블 간의 리즈닝은 이런 피지컬한 데이터 레프레젠테이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지컬 데이터, 이거를 피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라고 하는데요. 위에 보시면요. 사람한테는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 간의 구조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스트럭처, 이런 구조로 표현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테이블 간의 구조를 이 테이블을 또한 릴레이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우리의 머릿속에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요. 데이터의 연산을 이런 테이블 간의 연산자, 즉 테이블의 오퍼레이션, 릴레이셔널 오퍼레이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즉 내부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내부적으로는 어떤 디스크에 0101 형태로 저장이 있을 테고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를 연산하기 위해서는 파일과 포인터, 뭐 fopen, fseek 이런 식으로 어려운 코드로 다 수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어려운 코드들을 알 필요가 없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이 되든 알 필요가 없이 우리 머릿속에 컨셉처럼 테이블 형태의 이런 구조로 표현을 하고 그 구조 상태로 이렇게 연산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를 피지컬 데이터 인디펜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테이블 간의 연산자,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요. 이 하나의 테이블에서 특정한 로우 셋들을 뽑아라 라는 select라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혹은 컬럼 셋들만 뽑아라 라는 프로젝트라는 연산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개의 테이블을 어떤 특정한 애트리뷰트를 기준으로 조인을 해가지고 그 애트리뷰트가 같은 내용들의 어떤 그런 로우들을 모아서 뽑아줘라 하는 조인이라는 연산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그리게이션, 유니언, 디퍼런스, 크로스 프로덕트 다양한 연산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라고 하는데요. 알지브라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칙 연산, 이것도 알지브라죠. 예. 예를 들면은 자, 이 사칙 연산 예를 한번 보십시오. n은 z 곱하기 2 더하기 z 곱하기 3 더하기 0 나누기 1 뭐 이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알지브레이크 사칙 연산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에다가 0을 더하면 그 자신이고, 어떤 것을 1로 나누면 그 자신이고, 그리고 디스트리뷰티브 로가 있죠. 여기서 n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니까 n을 바깥으로 뺄 수가 있고요. 커뮤터티브 로에서는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랑 똑같다. 이걸 순서를 바꿔도 값이 똑같다는 어떤 이런 로를 순차적으로 이 법칙을 적용하면요. 이 원래 복잡한 연산을 이런 식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법칙을 적용한 다음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개의 오퍼레이션만 써서 기존에 똑같은 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똑같이 우리가 릴레이셔널 알지브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세 가지의 표현들, 이거 릴레이셔널 알지브라 표현인데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분이 아직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이걸 다 공부를 할 예정이고요. 각각이 다 똑같은 결과를 리턴을 하는 연산입니다.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수행하는 방법을, 자, 오른쪽 거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 왼쪽 거를 수행하라. right associative 형태로 수행할 수가 있고요. 혹은 왼쪽 거를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거를 해라 라고 left associative로 이걸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세 개를 다 묶은 다음에 한꺼번에 수행하라 라는 크로스 프로덕트 형태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행하는 절차는 다 다릅니다. 이거를 연산하기 위한 절차는 다른데 세 가지가 다 다른 순서로 연산을 하지만은 그 결과는 똑같은 결과를 리턴은 하게 됩니다. 결국 수행 시간은 다르지만 수행 결과는 다르다. 따라서 최적의 빠른 수행 시간을 내는 그런 연산 순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쿼리 옵티마이저가 이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연산하냐면 기술을 하게 되면 쿼리 옵티마이저가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수행 순서를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어떤 것들이 있냐?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뭐 유니온, 셋, 인터섹션, 디퍼런스, 셀렉션, 프로젝션, 조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인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라고 하고요. 여기에 조금 확장된 elimination, duplication elimination, grouping, aggregation, sorting 이런 것들은 이제 extended relational algebra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다음 시간에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셋 시멘틱이나 백 시멘틱을 기본으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셋 시멘틱은요. 네, 이렇게 ABC, AD, EF 이런 식으로 중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 시멘틱은요. 보십시오. A가 2번 들어가 있죠. 혹은 B가 5번 들어가 있죠. 이것이 B가 5번 들어가 있다가 B가 1번 들어가 있다랑 다른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백 시멘틱에서는 이게 다르죠. 그렇죠? 하지만 셋에서는요, 이 두 개가 같죠. 왜냐면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자,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이 두 가지 시멘틱을 사실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스탠다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셋 시멘틱, 익스텐디드 릴레이셔널 알지브라는 백 시멘틱이고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논문에서는 셋 시멘틱을 주로 이용하고요. 사실은 하지만 구현을 할 때는요, 백 시멘틱을 이용해서 구현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은요, 둘 다 이 오더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뭐 A 다음에 B가 나오냐, B 다음에 A가 나오냐, 이 오더링은 이 셋 시멘틱이든 백 시멘틱이든에서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